bass louder.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우한폐렴 이 관련주들이 추가 급등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추가 급등을 한다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일 그 방송하고 말하는 사람이 한 4일 정도 목을 안 썼더니, 네. 예, 목이 약간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목을 좀 깨워야 되겠어요. 네. 자, 일단은 여기 보시죠. 자, 우한폐렴 관련주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난주 그 목요일이었죠, 그죠? 목요일날 밤에 그 설 연휴 시작되기 전날 저녁 방송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거기서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이어서 이제 추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지난주 목요일 그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우한폐렴 관련주가 추가 급등이 가능할 것이냐? 예, 가능할 걸로 봅니다.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한폐렴 관련주는 추가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그런 종목도 나올 겁니다. 네. 뭐 바쁘신 분들은 그 방송 이제 그만 들으셔도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네. 예, 추가 급등 나오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바쁘신 분들도 바쁘신 분들은 이제 볼일 보러 가시라고 했지만, 자, 들어보세요. 근데 종목을 잘 고르셔야 돼요. 자,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분명히 종목이 추가적으로 추가 급등이 나올 텐데 왜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날까요? 거의 개인들이 수익을 못 냅니다. 뭐 뻔한 얘기 할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뻔한 얘기가 아니죠. 개인들이 왜 수익을 못 내느냐? 개인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종목들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종목 상태를 몰라요. 지금 이 우한폐렴 관련주들 있죠? 이미 과열됐어요. 전체는 아니고 앞에서 급등 많이 한 것들 있죠? 제가 이제 일단 쭉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전염병 관련주로 급등했던 게 가장 최근 게 뭐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에요. 그거를 제가 한 종목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미 과열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종목이 이미 과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되면은 바로 못 가요. 시켰다 가지. 아니면 그냥 바로 금닥하든지.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개인들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지금 개인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이분들도 지금 과열돼 있어요. 흥분돼 있다고요. 어떤 식의 흥분 상태냐면 4일 동안 이제 쉬시면서 이제 뉴스를 봤더니 계속해서 중국 우한폐렴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개인들의 상태에 흥분되어 있어요.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네. 앞뒤 생각 안 하고 바로 달려듭니다. 추격 매수, 상따, 뭐 비중 조절 안 하고 그냥 확 찔러 넣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개인들도 여러분들이 좀 피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지금 흥분돼 있어요. 내일 아침 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일 아침 시장 상태도 보셔야 되겠죠.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마 내일 분명히 이제 우한폐렴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할 텐데 제일 많이 갈 종목들은 아마 갭을 엄청나게 띄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10% 무서워서 이제 못 따라 들어가는 거 있죠. 붕 뛰어서 시작할 거예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사는 거는 상한가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갭이 저렇게 크게 떠도 난 사야 되겠어 딱 사는 순간 음봉 때려버릴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요. 종목, 개인, 시장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과열되어 있어요. 흥분되어 있거나. 자,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죠?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상한가나 아니면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으로 들어갈까요? 대량 거래가 터진 이쪽으로 개인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대량 거래가 터져서 세력이 나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력들이 나가면 대량 거래가 터지거든요. 세력이 들어와도 대량 거래가 터지지만 나갈 때 많이 터져요. 세력에 나갔을 수 있는 그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을 개인들은 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최면을 겁니다. 이거는 세력에 나갈 때 터진 거래량이 아니고 세력이 들어온 거야 이러면서 자기한테 최면을 겁니다. 자기 최면. 물리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다짜고짜 아무거나 잡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우한폐렴 관련주로 급등한다,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좀 파셔야 돼요. 왜요? 다 흥분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큰 수익을 내는 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후발주자에서 나와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후발주자. 어디서 나오는지 대충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아까 대량거래 터진 거 이거 있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과열된 종목이 마치 갈 것처럼 폼만 잡고 가진 않습니다. 계속 갈 것 같아요. 좀만 버티면 갈 것 같은데 갈 듯 말 듯 그러면서 내 매수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3일을 기다려도 일주일만 기다려도 가지를 않습니다.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아시죠? 이런 식의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테마주들은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요, 그게 바로 리스크예요. 아무리 그 강한 철판도 계속해서 그 철판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균열이 가서 깨져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강한 그런 거라도 자꾸 스트레스 좀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뭐 수급이 좋고 뭐 그래도 시간을 자꾸 끌면, 허비하면 이게 리스크가 매우 커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1번이 뭐였어요? 종목 상태를 사람들이 모른다. 개인들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욕심낸다. 시장 상태를 모른다. 뭐 대량 거래 터진 종목,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죠. 자, 종목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작년 9월 중순에 느닷없이 갑자기 뭐가 터졌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죠? 그것도 중국에서 왔어요. 자, 보시면 그 당시에 우진 BNG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주시장 9시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경기도 연천이었나요? 파주였나요? 거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생됐다.
종목들 그냥 뭐 바로 점으로 갔어요. 뭐 이런 테마는 준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네, 바로 점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상한가가 터졌죠. 상한가 가다 말았을 겁니다. 아마. 갔다가 아마 살짝 풀렸을 거예요. 상한가 못 들어갔어요. 29%까지 급등했는데 보니까 전고점이죠. 급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종목이 뭘로 보이세요? 그렇죠. 대장주로 보이시죠? 잘 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그때 한 보름인가? 보름 넘게 계속 터졌거든요. 처음에 뭐 파주인가 연천에서 터졌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 김포까지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계속 터졌어요. 그 우진비엔진의 대장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계속 가야죠. 형님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갔나요? 바로 준하한가 마이너스 17%째 음봉을 때려버립니다. 상따한 사람들이 아침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마이너스 보통 상따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추가급등 날 때 팔려고 했을 텐데 아침에 웬걸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하더니 별로 뭐 올라가지도 않고 마이너스 17%에 끝났어요. 얼마나 이분들 힘드셨겠어요. 그 다음날 아주 세력이 갖고 놀아요.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하더니 장중에 플러스 18%까지 왔다 와요. 왜냐면 또 터졌으니까요. 계속 터졌어요. 계속 터졌는데 이 종목 뭐 있는지 아세요? 이거 있어요. 이랬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게 한 달이에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기분 나쁘면 3,000원 초반, 기분 좋으면 4,000원 초반. 맞지 않습니까? 여기가 3,000원 초반이에요. 여기는요 4,000원 초반이고, 제가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기분 나쁘면 세력이 기분 나쁘면 3,000원 초반, 기분 좋으면 4,000원 초반.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시겠다고요? 주식을 어디서 사면 되냐면, 그러면 마이너스 한 15% 아니면 최소한 마이너스 한 7, 8% 정도 막 급락시키고 있을 때 그때 과감하게 사셔야 돼요.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셔야 돼요. 그 다음날 설령 이만한 게 또 떨어져도, 이런 음봉이 또 떨어져도 그냥 어금니 꽉 깨무시고 사셔야 돼요.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수익 날 수 있어요. 한 10에서 많으면 20%. 정말 잘 파시면, 정말 바닥에 사서 정말 비싸게 파시면 20% 수익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언뜻 봐서는 잘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제가 개인들의 그 습성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초단기 매매를 그렇게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회원들한테 단기 매매를 단기 종목을 추천해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 막 진매트릭스나 이런 거 추천하잖아요. 우리 회원들 단기 매매 하시는 단독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종목 추천하면 이런 데서 추천해요. 바닥에서, 생바닥에서. 회원들이 올라오면 단기니까 잘 파세요. 2,200원대 추천 나가서 4,000원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단기를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추천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개인 직장인들, 특히 직장인분들이 그러시는데 이런 데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정신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승부사 기질이 있으셔서 경험이 풍부해서 마이너스만 15%씩만 이렇게 막 20%씩 때리고 있는 이런 데서 사서 그 다음날 꾹 참고 있다가 이런 데서 팔 정도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전문가 하셔도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잘 하시는 전문가로 데뷔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참 잘 되실 거고, 여러분들을 따르시는 회원들도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해봤거든요. 저 이런 거 할 자신 있어요. 근데 회원들이 못 따라와요. 왜게요? 힘들어요. 이게 문자 보내가지고 대응이 잘 안 돼요.
순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거 문자 보내서 대응하기가 이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일반 개인들이 이런 거 하실 수가 있냐고요. 잘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샀어요. 뭐 수익을 한 10% 내고 잘 파시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또 들어가요. 돈 벌었다고 좋아가지고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요. 뭐 여기서 사서 잘 파셨어요.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괜히 팔았나? 그래서 또 사세요 여기서. 나중에 보면 물려가지고 이제 다 끌려 내려와서 수익 난 거는 다 없어지고 이런다니까요. 뜨끔하신 분들 여러 명 계시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분들이 이상해서?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한 패널 관련주가 추가 급등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후발주자 내일부터 꽤 나올 거예요.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데 제발 이런 데 가서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우한 패널 관련주가 끝난 것 같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남았어요. 아직 더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설 연휴 전에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 이 우한 패널 관련주들을 좀 사드린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라이브 쪽에서만 3종목 나갔으니까요. 단톡방도 좀 나간 게 있고, 아까 뭐 진매트릭스나 저희는 우한 패널 관련주를 1월 초부터 샀어요. 12월 달에 사놓은 것도 있구나. 마스크주들은 뭐 11월, 12월 달에 매집한 것도 있고요. 1월 달에 추천한 뭐 모나리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폐렴 관련주 해가지고 추천한 게 1월 달에 1월 초에 1월 8일이니까 뭐 1월 거의 중순이네요.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4,000원대에서 급등해 있죠. 그냥 미리 사놨다고요. 그 다음에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밖에 안 됐죠. 거의 다 팔았는데 요런 데 샀다고요. 저희 방은 뭐하고 있냐면 이미 빠져나가고 있어요. 과열됐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안 끝났기 때문에 후발주자들 이제 신규원들은 또 모나리자 같은 거 이제 못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신규원들 들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기존의 분들 중에 또 현금 또 생기신 분들 모나리자 이런 거 팔았으니까 현금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우한폐렴 관련주를 더 추천을 드렸어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더 갈 거예요. 그런데 과열된 종목을 잘못 고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가시밭길을 가시는 거예요. 네. 고난의 행군이죠. 물리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종목 잘 고르셔야 돼요. 잘못 고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진비엔지를 왜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저희 방은 빠져나가면서 거기서는 돈을 가지고 후발주자를 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요런 이제 종목들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란 거예요. 누가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가 여기 상한가 나왔거든요. 상한가가 이제 요게 지난주 수요일날 나왔고 설 연휴 직전에 또 이제 상한가 직전까지도 급등을 했었죠. 한 20%까지 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거래 터진 거 보시면 네, 보세요. 거래가 못 보던 거래가 터졌잖아요. 여기서 이게 더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대충 정리하는 거예요. 7,000원 고 언저리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거의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진비엔지 같은 차트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런 데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음봉 하나 딱 때려놓고 하루 쉬었다가 양봉 하나 또 만들었다가 음봉 하나 또 한 두세 개 딱 때려놨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계속 이러면서 옆으로 빙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금방 지나가요. 이 얘기를 왜 자꾸 상세하게 해드리냐면 패턴이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한폐렴이 이게 쉽게 끝나겠어요? 사스가 한 7개월 걸렸거든요. 그럼 이것 또한 진짜 최소한 지금부터 한 최소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이상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었고, 저는 우한 패러님이 확산되는 거 확산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무슨 제가 의사도 아니고 보건 쪽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그러면 이제 오래가는 이슈죠. 그럼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우진비행지 보셨지만 앞에서 점으로 가고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온 종목도 이러다가 끝나버렸거든요. 우진비행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이게 비참하게 끝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의 차트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모나리자 같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겠죠. 자, 그러면 우진비행지가 옆으로 이제 여기서 한 달 동안 옆으로 쭉 돌 동안에 그러면 못 갔느냐? 돼지열병 계속 발병됐고요.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종목 못 갔다는 얘기죠.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누가 갔다고요? 후발주가 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과열된 종목 건드리지 마시고 후발주자를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종목들이 움직이냐고요? 움직여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은 못 보여드리겠으니까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죠. 일항약품. 평상시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만큼 거래가 안 되고요. 그죠? 네. 바이오주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바이오주는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지던 이제 불쌍한 종목이었어요. 안 됐죠. 차트가. 그죠? 네. 계단식 차트예요. 그런데 갑자기 못 보던 거래량이죠. 빵 터지면서 급등했어요. 세력들이 이제 와서 매집을 한다기보다는 뭐 매집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력들이 이제 와서 매집한다기보다는 잠시만요. 네네. 네네. 유튜브 쪽에서 열심히 방송을 듣던 한 사람이 갑자기 안티로 돌변하네요. 네. 재밌네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네네. 네. 예, 철동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자, 네네, 고맙습니다. 예, 돌멩이님, 네. 네. 돌멩이님의 그 강력한 그, 뭐예요, 그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듣는 척 하더니,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일단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겠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후발주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진비엔지 같은 차트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이런 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벌써 후발주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일 되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후발주자를 공략할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후발주자는 너무 많이 수익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파루가 앞에 먼저 갔죠. 파루도 요번에 이제 그 우한 패런 관련주로 한 50에서 한 70% 정도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 주가가. 그러면 적당히 올라간 거거든요.
후발주자를 사놓고 이만큼을 똑같이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8호는 선발주자예요. 가츠가츠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회원이시죠? 네. 선발주자가 이만큼 같죠? 그 다음에 모나리자도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그죠? 네. 모나리자가 우리가 수익이 한 80% 났으니까요. 85%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예요. 후발주자를 사시는 분이 나도 그럼 이만큼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뒤에서 샀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짧게 수익을 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를 공략하실 때는 중장기로 이제 보시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게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초단기로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뭘로 하셔야 되느냐? 이 중간인 스윙 정도로 하시면 돼요. 스윙 중에서도 수익률을 한 10에서 한 30% 정도? 네. 10에서 30% 정도. 이 정도로 잡고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유 기간하고 솔직히 보유 기간까지는 필요 없어. 지금은 이제 폐렴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몰려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바로바로 급등을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보유 기간이 이제 길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맞죠, 그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시는 스윙으로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항상 보면 그래요. 과열된 종목들을 많이 들어가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진심으로 이제 드릴 말씀드린데 여기에서 그 너무 초단타를 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양약품처럼 바닥에서 살 것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저희 방도 지금 최근에 후발주자 한 두세 개 사놨거든요. 안 보여드리죠? 왜 안 보여드릴까요? 거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도 여기서 사라 그랬어요. 저희는 이런 데서 추천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데 종목들을 공략하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또 할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에도 했던 얘기인데 항상 세력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내일부터 이제 우한폐렴에 막 꼽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하고는 다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다르게 움직이셔야죠. 개인들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요? 내일부터 다 우한폐렴 관련 주에 집중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모나리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수익을 낸 그 세력은 이 주식을 이만큼 더 샀을까요? 아니면 이만큼 주식을 팔았을까요?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분들은 제가 존칭을 쓰죠. 저는 세력을 욕하지 않습니다. 가끔 짜증나게 하면 신경질을 낼 때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세력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수익을 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흔들지만 않으면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심하게 흔들면 좀 삐질 때는 있지만 세력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존칭 쓰세요 이제부터. 아무튼 이 세력 이분들이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가셨을까요?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력의 돈이 확실히 저기로 가 있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선주라 그랬죠. 왜냐하면 언론의 관심사가 계속 정치 얘기만 하다가 중국 폐렴이 너무 확산이 되니까 중국 폐렴 얘기를 막 해요. 요즘에 5분 10분 이상씩. 그러다가 그거 딱 끝나면 바로 정치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정치란 얘기예요. 그러면. 총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총선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쪽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은 개별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왜 자꾸 개별주 갖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냐고 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테마주나 개별주 하실 때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뭘 보셔야 되냐면 미국 증시 한번 보세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 지수가 뭐 0.5%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이 0.9% 하락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뭐 증시가 우한 폐렴 때문에 폭락했다 그러는데 그냥 음봉 나온 거예요. 뭐 폭락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이제 말미에 방송 말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어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죠?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랑 파동 길이가 얼추 비슷해요. 이만큼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증시가 그때 뭐 이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한다고 깊이 팠는데 이때만큼 아니겠지만 살짝 누르면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다우지수는요. 여기도 좀 많이 갔어요. 이 정도면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쉬겠어요? 여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지만 지금은 글쎄요. 그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좀 쉴 수도 있겠죠.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디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옆으로 돌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가시면 뭐 하겠어요? 개별주 장세 아니에요. 다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저로 얘기하라는 걸. 그렇죠. 개별주라고요. 근데 지금 우한 폐렴이 터져서 중국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똑바로 못 해가지고 이게 막 터지고 있는데 이 우한 폐렴 관련주들은 지금 크게 매집된 게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냥 들어가서 간식으로 이렇게 올린 거지만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전체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큼의 테마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발주 분명히 올라올 거고 지속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그렇게 못한다고요. 대표할 수는 없다고요. 누구겠어요? 큰 돈은 대선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나 저런 국제화품이나 저런 종목들이 이제 막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간 세력들이 어디로 갔을까? 대선주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빠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도 좀 쉴 수 있겠죠. 그럼 누가 가요? 개별주. 개별주 중에 누가 제일 매집이 잘 돼 있다고요? 대선주 중에서 이낙연 씨, 황교안 씨 거. 근데 최근에 왜 설정 왜 못 갔다고요? 갑자기 중국 폐렴이 이게 확산되니까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재밌게 그죠? 네, 테마주, 개별주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공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우진비엔지 이런 것처럼 막 그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서 고생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과열된 종목을 공략하면 결국에는 물려요. 그래서 너무 초단기 매매만 하지 마시고요. 바닥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 후발주를 공략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폐렴 관련주에서는 후발주를 공략하셔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돈이 빨리 도는 스윙으로 수익들을 많이 많이 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폐렴 관련주들은 과열돼 있어요. 과열된 그쪽에는 항상 개인들만 잔뜩 있고요. 세력이 없어요. 대선주에는 개인들은 투매 치면서 거의 다 나가버렸고 지금 제가 보기엔 세력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죠. 세력만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조용해요. 조용하다고요. 지금 많은 개인들이 내일 아침부터 지금이라도 이 중국 폐렴 관련주를 사야 되겠다라고 아마 막 돈을 들고 막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희 방은 최근에 이제 그 폐렴 관련 추천주 중에 저희가 이제 매도하거나 빠져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모나리자 요거 하고요. 거의 다 팔았어요. 수익이 85% 넘었고 KM이죠.
KM 마스크 주는데 요것도 7,500원 전후에서 매수가 된 건데 가격대가 요런 자리에서 매수된 겁니다. 요것도 미세먼지 이제 겸사겸사 해서 매집을 쭉 이제 선취해 놓은 건데 대량 거래 타주면 급등했죠. 그래서 11,000원대, 12,000원대 이제 매도해서 이제 거의 다 매도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60%대가 넘었고요. 이게 중장기로 추천나간 게 아니라 이제 스윙으로 나간 겁니다. 네, 스윙으로 나갔는데 수익이 이만큼 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하는 게 국제화품이죠. 이런 것들 아직도 들고 있는 것들 더 있어요. 진매트릭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뽑죠. 더 나올 겁니다. 네, 더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큰 돈은 어디로 갔느냐? 대손주로 가 있죠.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지만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무슨 얘기길래 또 제가 이렇게 폼을 잡을까요?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폐렴주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막 들어오시겠죠. 근데 제일 종목은 내일 아침에 부흥 떠서 아마 잡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급등을 할 가능성도 없죠. 그런데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죠. 성동격서.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옛날 그 병법이지 않습니까? 동쪽을 시끄럽게 해서 하고 서쪽을 친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사람들 이제 혼을 빼놓는 거죠. 네. 근데 공격은 다른 쪽 반대편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내일부터 이자라도 폐렴주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잠시만요. 핵심 레시피님. 제가 좀 이따 말미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유튜브 인사를 하도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정말 그 양질의 질문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이제 마무리 짓고요. 성동격서라는 걸 왜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폐렴주에 꼽혀 있을 때 한마디로 대선주를 세력들이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위쪽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왜냐고요? 예전에 지금 세종시죠. 세종시 옛날 조치원읍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영기군 조치원읍. 뭐 거기만 그런 건 아니거든. 이제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옛날에 이제 뭐 세종시 그래가지고 이제 땅값이 굉장히 뛰었잖아요. 그죠? 네. 충청도에 이제 뭐 정부 종합청사 짓고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땅 투기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땅 투기꾼들, 그러니까 세력들은 미리 들어와서 이미 땅 다 주식 사듯이 이제 땅을 다 매집해 놓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먼저 안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나왔어요. 거기 뭐 개발해서 행정부가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땅값이 막 올랐겠죠. 그때 제가 추천이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 조치원 그쪽은 이제 시골이지 않습니까? 뭐 시골 하여튼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그 지역 농민들이 처음에는 마을마다 이제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냐면 뭐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자기 고향을 그렇게 땅 투기를 하고 막 집값 올리고 막 하니까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 자기 고향인데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플랜카드가 이런 게 걸려 있었어요. 땅 투기꾼들 나가라. 우리 고장을 지켜내자. 뭐 이런 이제 그런 거 있죠. 정말 고향을 사랑하시는 그런 이제 막 문구들이 막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1,000원짜리가 5,000원, 10,000원을 뚫고 막 계속 가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그쪽이 취소가 됐나 하여튼 뭐 연기가 됐나 하여튼 막 그랬어요. 한 해 만에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땅값이 막 폭락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때 주식으로 따지면 고점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과열됐을 때죠. 상투.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좋은 이제 악재 나오고 막 땅값 폭락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 플랜카드를 걸어놨던 그 농민분들 있죠. 우리 땅을 우리 고장을 지켜내자. 그분들이 세력은 다 빠져나가고 그 지역 농민들이 막 빚을 엄청나게 그냥 땡겨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그 땅을 뒤늦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옛날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실제로. 뭐 그런 일이 그쪽에서만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농민분들이 어리석었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혹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땅을 갖고 하느냐, 주식 갖고 하느냐.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예 그런 건 사면 안 돼. 테마주 나쁜 거야. 기지.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뭐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5배, 10배, 20배 가면 내가 저런 거 안 했지?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용 땡기고 몰빵해서 사신다고요. 그럼 뭐야? 상태 나오잖아요. 우한폐렴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을 잘못 잡아서 그런 일을 겪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한폐렴 관련주가 결론은 뭐냐면 더 가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잠불 정도밖에 안 돼요. 큰 거는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더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큰 거보다는 작은 파동 나오다 말을 거예요. 후발주자들 좀 나오다 말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큰 돈은 빠져나갔다고. 그 큰 돈 어디로 갔을까요? 대선주라니까요. 성동격서. 내일부터 개인들은 다 이쪽에 가서 쏠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계속 지금 50분 넘게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올 한해 여러분들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아까 여기 대선주는 이미 살 때가 지난 거 아닌가요? 대선주 1, 2위 중 한두 종목 빼고는 1, 2월을 시점으로 하락 시작이 대부분이던데요. 핵심 레시피님이 어디 걸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선주는요 그때마다 주기가 다 달라집니다. 네. 1, 2월 달에 고점을 찍었다. 2016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총선이니까 총선 기준 얘기해 드릴게요. 총선이 2012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2012년도에는 고점이 언제였냐면 2월에서 3월이었습니다. 1, 2, 3. 네, 그때 고점을 찍었고요. 종목들마다 다 다르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2016년도에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1, 2, 3월달에 고점을 찍으니까 좀 빨리 사놔야지. 근데 언제 찍었냐면 2016년 총선 때는요. 총선 끝나고 급등했어요. 5월달, 6월달에 고점 찍었어요. 그때 급등했어요. 총선 전까지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끝나고 갔어요. 사람들 그때 다 털렸어요.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다 다르겠죠. 네. 이미 살 때가 지난 게 아니라 아직 안 가고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시면 편안하게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핵심 레시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 대선주는요 과거하고 다르게 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떻게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속입니다. 가장 많이 속인 게 뭐냐? 첫 번째 종목을 속이고요. 앞에서 많이 갔다고 해서 나중에 또 많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종목을 속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속이는 게 그 시기를 속입니다. 저번에 1, 2월 달에 고점 찍었는데 그러면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고점을 찍든가 아니면 저기 3월 달이나 5월 달쯤에 고점 찍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항상 그랬습니다. 14년 전인가 이명박 대통령 4대강 때도 그랬습니다. 매번 바뀝니다. 네.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방에서는 종목 추천을 이런 데서 합니다. 진 매트릭스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나리자죠. 이런 데서 추천 나왔습니다. 싸게 사죠. 바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그때 팔아드립니다. 한번 편하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방은 뭐 테마주만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본주도 투자를 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번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회원들한테 이제 추천드린 데가 여기에요. 작년 8월 달에 뭐 일본이랑 경제전쟁 때문에 뭐 사람들이 걱정할 때 삼성전자 망한다고 사람들이 막 그랬을 때 있죠. 저희 샀어요. 36,000원에서. 조금 팔아드렸거든요. 비중을 조금 줄였는데 수익이 한 45% 정도 됩니다. 요 전후가 됩니다. 12월 달에 지난달에 사신 분도 수익이 얼마겠어요? 4만원에 사셨거든요. 수익이 20%가 넘어요. 한 25%가 넘어요.
한 달 만에 대형주가 좋은 수익이죠. 대형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크건 작으시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여기 뭐 유튜브 쪽에 안티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우리 회원들이 딱 출동해서 딱 막아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방 이제 그 대선주를 좀 매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폐렴이 이제 돌길래 그 종목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수익을 좀 많이 냈고요. 폐렴 관련주들도 지금 아무튼 수익을 많이 냈고, 기본 개별주는 대선주를 가장 많이 매집을 많이 했고요. 이낙연 씨과 황교안 씨과 매집을 많이 했고,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사놓은 것도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투사들도 우리는 좀 많이 사놨죠. 창투사도 조만간에 아주 좋은 것들 많이 보여줄 거예요. 네. 개별주 아무튼 이제 열심히 매집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포트가 굉장히 안정적이실 겁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손절 같은 거 잘 싫어하시는 그런 직장인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저희 방은 라이브도 있지만 또 문자반도 있거든요. 그죠? 문자반은 회비가 저렴한데 뭐 직장인분들은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그 메일 주소를 다 하나씩 남겨놓을 테니까 뭐 상세하게 좀 상담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고 네, 이호님, 네. 맞아요. 네, 우리 이호님 말씀처럼 이 대선주들이 이제 급등 나오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대선주 한번 급등 나오면 뭐예요? 우리 이호님 말씀처럼 테마주가 이제 100개도 넘죠, 훨씬. 그 종목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다려줄 것 같죠? 절대 안 기다려줍니다. 한꺼번에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한꺼번에 일제히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들을 못 내시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세력이 라면 추석 끝나고 바로 날려버립니다. 왜요? 눈치 못 채게. 근데 저는 세력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얘기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한 1분 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동격서. 폐렴 관련주, 폐렴 있죠. 폐렴주로 개인들 싹 몰아놓고 대선주 날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공감 가시는 분들, 동의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뭐 상상인데, 추측인데 제 경험상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럴 것 같다. 그러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참 좋으면서도 무서운 얘기를 하겠다가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회원들은 지금 다 1번 이제 1번 다 찍어주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분들은 종목들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이제 9 정도 이제 지났는데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작년에 못 내셨던 수익들 진짜 올 한 해는 진짜 배부르게, 네. 정말 배부르게 편안하게 그런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물리지 마시고, 네. 과열되지 않은 후발주자로, 그 다음에 대선주로, 그 다음에 또 좋은 대형주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진짜 한 번 더,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뭐 내일 저녁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